어제 장중 극도의 저점 불안감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시간대만 하더라도 정말 매도 버튼 그리고 손절 버튼을 눌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컸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V자 반등을 그려내면서 오후장 회복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시간의 거래까지 회복력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분위기는 다시 한번 종전 기대감이 커졌고 여기에 AI 관련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살아나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PC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구간에서 5월 마지막 거래일 어제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한 달 24% 달려온 코스피 5월은 팔고 떠났다면 정말 후회가 막심했을 한 달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6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거래일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분위기 하루 만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도는데요. 삼성전자 2.8%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막판 살아나는 움직임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다소 소외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장 3% 가깝게 튀어오르고요. 여기에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강했던 하이닉스는 오늘도 추가 강세로 시장의 강세 움직임 안에 강한 주도력을 뽐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38만 원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프리마켓 에서 형성하고 있고요. 4%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 같이 날아가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시총 4위권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총 역전 시도 그리고 삼성전기의 현대차 시총 역전 시도 이렇게 시총 안에서의 지각 변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요. 삼성전기는 현재 프리마켓 시세만 놓고 봤을 때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0만 원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도 잠시 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로봇주들 현대차와 함께 분위기 좋고요. LG그룹주까지 날아가면서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모두 강세입니다. 삼천당제약도 모처럼 만에 급등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튀어 올랐던 쪽이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그룹주였는데요. 오늘 추가 강세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탄력 자체 수급 빼앗길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1%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핵 잠수함과 관련돼서 이제 6월 말에 있을 잠수함과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 기대감 여기에 미국의 워킹그룹도 다음 주에 한국을 방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급반등을 한 4% 가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에 힌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쏠려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거래량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화학 CEO의 방한 일정에 맞물리면서 새로운 깐부를 찾아 헤매지 않을까. 그것이 후보군으로 LG그룹주 거론이 되면서 LG전자 11%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픈 AI의 몸값이 계속적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 좋습니다. 셀바스 AI, 플리토 강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의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어제 장 마감 분위기가 V자 반등을 그려주긴 했지만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참 어려웠던 분위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종전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다시 불지피는 분위기가 어제 진행이 됐었고요. 밤사이에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야간 선물 지수가 6시경에 저점 움직임 나오더니 8시에 급반전하면서 양전하기 시작했고요. 밤사이 동안 탄력이 붙으며 미국의 나스닥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흐름에 같이 뒤따라가면서 3% 가깝게 상승하며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정말 강한 V자 회복력에 있어서 하루 만에 살아나는 이 시장 분위기 오를 대로 올라온 지금 한 해 동안 94%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 더욱더 걱정이 깊은데요. 지금 하반기 증권가에서 보는 전망 어떠할까요? 일단은 주도주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요인은 AI 밸류체인의 이동과 한국의 지위력, 특히 차별화된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하반기까지도 글로벌 증시 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더불어 자체적으로는 밸류업 등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국민성장펀드 이제 조금씩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세액공제를 재개시키겠다라면서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어서 정책적 수혜가 커플링될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하반기 지켜보셔야겠고요. 다만 매크로적으로 우려 여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이 투자를 줄여갈 수 있을지 줄여가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플레와 맞물려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부로 명확해진 이 금통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맞춰가면서 시장을 좀 타이트하게 옥죄할 만한 재료들도 있다는 점 같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안도에는 이 내용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밤사이 동안에 종전과 관련돼서 합의안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안도감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88달러까지 내려앉은 점도 긍정적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많이들 챙겨보셨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과연 매물 폭탄으로 이어지게 될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이 국민연금의 5년간의 기금이 결과인데요. 국내 주식 비중을 25.8% 플러스 알파로 결정지었습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였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20.8%로 늘린 거고요. 여기에 개별적으로 단기 플레이하는 TAA 말고 이 전략적 자산운용 SAA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늘려가면서 기존 3%의 범위에서 5%포인트로 더 넓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8%에 5%를 더 더해서 25.8%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범위도 열어뒀습니다. 오늘 아침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확대 범위가 비공개인데 거의 30%까지 됐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팩트체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해 동안에 보시면 수급 주체별로 외국인 정말 공격적으로 팔고 있고요. 기관 안에 속하는 연기금은 금융투자와 다르게 이렇게 본의 아니게 기계적인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놓고 봤을 때 누적적으로 6조 5천억 원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177조 이렇게 매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은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다만 잠재적인 변수로는 여전히 리밸런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플러스 알파 미공개됐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서 이렇게 미공개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눈치 게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시적 조치입니다. 올해 말에 다시 한번 기금이 열리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점검해 보시죠. 자, 개별적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엔스로픽이 정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지금 다들 사스포칼립스에 대해서 가장 큰 대적이 되겠죠. 엔스로픽은 챗GPT, 그러니까 선두주자인 오픈 AI를 밀어내고 다시 한번 이번 시리즈 H를 통해서 몸값이 커졌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로드 개발사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모델이 될 텐데요. 5월 28일 시리즈 H 라운드가 진행이 됐고요. 이로써 많은 투자자들이 빅테크, 우리 메모리 3사, 리드 투자자 다 포함이 되면서 총 9,650억 달러까지 몸값이 불어났습니다. 투자 유치 금액이 650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정말 빠르게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상장 AI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몸값이 비쌉니다. 우리 돈 1,44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에는 일단 B2C 오픈 AI와 다르게 B2B 전략이 통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연환산 매출, 2분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수익 증대로 이어지며 이제 곧 나올 실적에서는 분기상으로 흑자 전환에 가능하다라는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H 라운드에는 우리 메모리 3사가 다 함께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했다. 결국은 이 플랫폼 경쟁 심화에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메모리를 받아가겠다. 그리고 서로 전략적인 협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림들이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요. 엔스로픽과 오픈AI는 올해 가을 즈음에 아마도 IPO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 대여가 미국에서 상장한다? 관계사들을 찾기 마련이죠. 일단 엔스로픽은 상반기 동안에도 투자한 SK텔레콤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오늘은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진입이 가능한 자리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3.6%의 상승으로 10만 원 회복 시도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그대로 찍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클로드의 엔진을 활용해서 AI, 이 사스를 활용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코난테크놀로지와 솔트록스도 관련 종목으로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엔스로픽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픈 AI 관련 종목들로 살펴봤을 때 이제 공익기업으로 전환해서 나라에 납품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소버린 AI 개발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 삼성 SDS와 LG CNS 같은 대기업 안에 SI 기업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플리토, 마음 AI, 폴라리스 AI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관계사로 같이 주목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같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소프트웨어의 계절도 오는가 같이 잠시 후에 체크해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있습니다. 이제 GTC 타이베이 그리고 나서 한국행 비행기로 이제 방한을 할 젠슨 황 CEO의 방문에 정말 한국 투자자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제 방한이 7개월 만입니다. 당시 깐부 회동 때 정말 뜨거운 열기를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꽤나 선물 보따리가 관련 종목들에게 큰 시세를 안겼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기대감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HBM 협력할 거다. 더불어 LG, 네이버와 피지컬 AI, 클라우드 동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그룹주 지금 모두 상승이고요.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지금 LG전자와 엔비디아는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SI 기업인 LG CNS, 이노텍 같이 조금 더 협력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구광모 회장과 함께 회동을 갖게 되면 그리고 네이버의 수장과 회동을 하게 되면서 제2의 치맥 회동과 관련된 우리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잠시 후 출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개별 종목 뉴스입니다. 어제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고요. 오늘 프리마켓까지 연속성을 가져가는 종목들 뉴스 있어서 다뤄드리고요. 애경산업 탈모 관련주로 지금 주목받으면서 어제 오늘 이틀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태움 같은 경우에도 미국 SMR 시장 진출 본격화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내용들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클로봇 개별 뉴스로 스파 반도체 공장에 공급한다는 내용도 환영하는 내용으로 지금 7%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조금 전까지 나온 리포트는 서한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한 주 5월을 마무리하는 날 어떤 당일 리포트가 왔을지 힌트 챙겨봅니다. 다시 한번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하이닉스의 보고서부터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KB증권이 누구보다 빠르게 투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380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일단 이제 겨우 마라톤 5km 구간 본 레이스는 지금부터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바로 메모리 가격을 이끈 공급자 우위 현상이 최소 2년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개화된 에이전틱 AI 확산이 향후 1년간은 이 토큰 사용량 증가, 이 서버 수요 급증, 무엇보다 이 메모리 탑재 용량 확대를 장기화시켜
결국에는 이 HBM 판가 2배 이상을 오르게 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익치 눈높이 속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어떤 새로운 숫자를 나오게 될지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기판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은 그 기판의 분위기 코리아 서킷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여전히 배고프다 실적 성장의 기인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4월부터 샘플 매출이 발생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소캠 모듈, 그리고 2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 LPDDR 기판, 또 고객사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FCBGA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세 가지 기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노텍,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까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코리아 서킷도 보고서에 힘입어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로봇의 모멘텀은 어떨까요? 하나증권의 세나테크놀로지 보고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물류 그리고 생산시설, 장단기 실적 전망이 모두 박다라고 판단 8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먼저 2분기를 내다봤을 때 주요 고객사의 한 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내다봤고요. 북미의 대규모 물류 조립 라인을 신설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단에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무인 골프 로봇 상용화를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에는 물류센터용 로봇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목표가 8만 원까지 상승 여력 91%를 오늘 좁혀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다소 쉽진 않았던 5월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단추 깨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 0.78% 오르며 8,249선 회복, 코스닥은 0.4% 오르며 1,109선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마음이 좀 놓여요. 정태근 이사님, 그런데 주도주 하반기에도 좋을 거야 라는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 안에서 우리 조금 더 기민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네, SK 하이닉스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금 거의 뭐 삼성전자의 시총을 역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안에 순위가 바뀐다? 이거는 꽤 큰 시장 안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두 분 의견 다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 이사님. 그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동안 항상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 대장은 네. 항상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 HBM이 시장에 화두가 되게 되면서 그쪽으로 매출을 얼마만큼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필두에서 HBM 관련돼서는 결국 이제 대장주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또 인덱스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반도체만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HBM 플러스 이제 업종 제한시켜 보게 되면 탄력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베라 루빈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나올 루빈 울트라 그리고 파인만까지 보게 되면 어쨌든 엔비디아 쪽으로 가점적으로 HBM을 공급한다는 그런 이슈를 감안해 보고 그리고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78%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AI 기업들 중에서 이제 선두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총 역전 현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수익은 좋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대장은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조정 시에는 계속 정 이사님은 네. 삼성전자, 오늘 리포트에는 어제 리포트에 삼성전자 시총 2조 달러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도 있었고요. 유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가 호가상으로는 0.5%, 삼성전자 3.5%, 그러니까 시총 역전 앞두고 다시 또 삼전이 힘을 내는 이런 모습들도 관찰되거든요. 결국 1등은 그대로다. 삼성전자로 다시 공략할 때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뭐 저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두 개 다 잘 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1등, 2등 차이가 예전처럼 삼성전자는 뭐 한 300조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한
50조, 60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기업이 거의 시총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어저께는 하이 상승 마감했어요. 네. 삼성전자 하락 마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조금 더 오르고 하이닉스는 조금 약한 정도인 것이지 뭐 두 개의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 기업 모두 쭉쭉 올라와서 전 세계 M7 안에 두 개의 기업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 뭐 마이크론이 M10인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은 조금 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어저께도 보면은 마이크론도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툭톱보다는 다른 쪽으로 상승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반대로 이 얘기는 뭐 이 기업이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고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쪽이 더 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시에 매수해라.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레버리지 선택지 너무 많아져서 레버리지를 하실 때는 최소한 이틀 안에 3일 안에 5% 이상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그냥 본주로 좀 안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른 쪽 소프트웨어가 답이 될까요? 정태근 이사님,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지금 폭주 예상되는데 네.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프리마켓, 정규장 다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그도 그럴 것이 거의 수급 빈집이잖아요. 네이버도 네네. 그렇고 지금 삼성 SDS나 LG CNS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이쪽 공략해도 됩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오토웨버를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 SI. 네네. 오. SI 그쪽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소프트웨어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 아마 스노우플레이크 상승 효과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밤 이제 미국 증시 36%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예.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 확대 소식도 있지만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AI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견전 실적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그런 우려감들을 좀 완화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 국내 쪽의 소프트웨어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피지컬 AI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지금 뭐 삼성 SDS 쪽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빗 AI 구축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뭐 LG CNS도 그렇고 현대오토모티브도 그렇고 피지컬 AI 쪽 관련돼 가지고 SI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에 제한된 SI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물론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오토모티브가 좀 대장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종목이 가장 이제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SI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실 거면 피지컬 AI와의 연결고리를 꼭 보셔라.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네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유 대표님, 젠슨황 CEO가 다시 방문한다. 우리 투자자들이 설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 이제 구광모 회장과의 회동. 그러니까 제2차 깐부 회동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인공 LG 아니야? 지금 이미 시세 반영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현대 오토웨버 말씀하셨지만 저는 LG CNS를 계속 좋게 보고 오,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LG CNS가 어쨌든 LG가 피지컬 AI를 간다라면 결국은 LG CNS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웨버 성격을 갖고 있는 게 LG CNS인 거죠. 그리고 LG CNS의 장점은 자체 로봇뿐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로봇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더 네.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네. 저는 LG그룹들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뭐 LG CNS 지금 동시효과 한 10% 정도 네네. 그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는데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나온 게 이제 유리기판, 인터포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테스트 뭐 거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출하게 되면 저는 엔비디아의 다음은 저는 유리기판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의 유리기판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로봇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 쪽으로 좀 네. 재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3포인트도 나왔어요. 피지컬 AI도 있고 여기에 유리기판. 가격 전략이 지금 직전 고점 돌파 2만 원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관심주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정의사님의 관심주가 LG 엔솔이거든요. 저희 시장 문 열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수 더 탄력받아가는 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